안녕하세요. 이웃집 닥터 하이맵 의원 원장 이창입니다. 혹시 작년에 불안장애 때문에 병원을 찾은 사람 몇 명인지 아시나요? 약 86만 명입니다. 이분들이 치료를 위해 쓴 의료비가 총 2,800억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해 동안 운세나 사주, 타로에 쓰는 돈은 얼마로 추정될까요? 자그마치 1조 4천억입니다. 우리는 매년 진짜 약값의 5배가 넘는 돈을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가짜 약에 쏟아붓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이 1조 4천억짜리 가짜 약의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전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인생이라는 망망대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파도와 마주합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이 선택이 맞을지, 그 누구도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 극심한 불안을 느끼죠. 바로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아주 유혹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누가 대신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 운세와 사주가 파고드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운세에 돈을 지불하며 정말 사고 싶었던 것은 미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선택의 책임으로부터의 자유와 통제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통제감의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사주가 그렇다는데 전개가 이렇게 나왔는데 라는 말 뒤에 숨어 우리는 잠시나마 결정의 무게를 내려놓고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달콤한 위안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진짜 위험은 외부의 정답에 의존하는 경험이 반복될수록 우리 내면에 있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 즉 자기 주도권이라는 핵심 근육이 서서히 마비된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인생의 큰 결정에서만 찾던 답을 나중에는 사소한 일상에서조차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삶의 주도권을 통째로 넘겨주는 심리적 아웃소싱이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험한 심리적 아웃소싱이 왜 그렇게 달콤하고 정답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를 속이는 교묘한 사기꾼에게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기꾼은 우리 자신의 뇌입니다. 물론 운세를 재미로 보거나 답답한 마음에 위안을 얻으려는 그 마음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뇌가 이런 달콤한 위안에 너무나도 쉽게 속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은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맞힐까요? 정말 신통력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정신의학에서는 그 현상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요. 효율성을 위해 기꺼이 스스로를 속이는 우리 뇌의 예측 가능한 착각, 즉 인지평양입니다. 첫 번째 착각은 반응 효과입니다. 우리 뇌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본능이 있어요. 이때 누군가 당신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린 구석이 있군요. 누구에게나 해당될 법한 모호한 말을 던지면 우리 뇌는 드디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착각하며 그 말을 자신의 특별한 이야기로 편집해 버립니다. 점쟁이가 당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그 말을 필사적으로 당신에게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 믿음이 생기면 뇌는 더 교묘한 두 번째 착각, 확정 편향을 작동시킵니다. 뇌는 마치 충성스러운 부하처럼 자신이 믿기로 한 예언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올해는 귀인을 만날 운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면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인연을 혹시 이 사람이 귀인? 이라며 특별히 해석하고 그 믿음에 반하는 증거는 철저히 무시해 버리게 되죠.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라는 짜릿한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까지 듣고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뇌의 착각이라는 건 알겠는데 사주는 다르지 않나요? 수천 년간 쌓인 데이터로 인간을 분석하는 통계학이잖아요.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는 주장이고 또 가장 강력한 방어 논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함정이 숨어 있어요. 사주가 통계학, 즉 과학의 한 분야가 되려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규칙을 통과해야 합니다.
틀릴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과학이라는 것은 나도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끊임없이 반박과 검증을 통해 살아남은 주장들의 집합입니다. 모든 백조는 하얗다는 주장은 검은 백조 한 마리만 나타나면 무너지기에 과학적인 가설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사주는 어떻습니까? 사주는 절대로 틀리지 않도록 설계된 완벽한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올해는 큰 성공을 거두지만 건강은 조심해야 한다는 예언이 있다고 칩시다. 만약 성공하면 역시 내 운은 좋아서가 되고, 실패하면 건강을 챙기느라 액땜했다고 해석하게 됩니다. 돈을 벌어도 잃어도, 결혼을 해도 못해도 그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럴듯한 설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사후 해설에 가깝습니다. 화살을 쏘고 화살이 꽂힌 곳에 관역을 그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천 년의 데이터라는 말 역시 실제로는 검증 가능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진 않습니다. 똑같은 생년월일을 두고도 역술인마다 해석이 제각각인 것부터가 통계가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죠. 그래서 정신의학에서는 이를 유사과학이라고 명확히 구분합니다. 과학의 언어와 권위를 빌려왔지만 정작 과학의 가장 중요한 미덕인 스스로를 의심하고 검증하는 태도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부의 정답이 아닌 내면의 힘,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것이에요. 첫 번째 처방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들부터 현대 심리치료까지 관통하는 핵심 지혜죠. 날씨나 경제 상황, 다른 사람의 마음, 운명,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여기에 에너지를 쏟는 것은 벽을 보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우리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인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나의 행동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내 운이 어떨까라고 묻는 대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삶의 운전대를 되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처방은 내 안의 자동적 사고를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불안할 때 나는 실패할 거야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 생각을 붙잡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생각이 100% 사실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뭐지? 혹시 반대되는 증거는 없을까? 이렇게 내 생각을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현실에 두 발을 딛고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과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사용하는 인지행동치료의 핵심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1조 4천억짜리 가짜약 운세의 실체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모든 신통력의 비밀은 우리 뇌의 예측 가능한 착각이었고, 사주라는 그럴듯한 논리는 과학이 아닌 완벽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중독되는 이유는 불확실성이라는 고통을 피하려는 우리 뇌의 본능적인 몸부림이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외부의 예언에 내 삶을 외주 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라는 책의 저자가 되세요. 직접 써내려가는 당신의 모든 문장이 어떤 예언보다 정확하고 강력한 현실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이웃집 닥터 하이맵 의료원장 이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